네, 연희님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풍부한 소식으로 이번 주는 이제 많이 우리 연희님이 골라오셨는데 특히 이번에는 여러분 수매 사업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북의 수매 사업의 주민 동료를 통해서 작고도 큰 예비 재활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한번 일단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북에서는 80일 전투 기간 아닙니까? 네네. 네, 내년 1월에 당 전원이 맞으면서 당 대표자 맞으면서 지금 80일 전투하고 있는데 네. 그 80일 전투 기간에 국가에서 주민들한테 이 수매 사업을 잘할 때 대한 어떤 격려하는 이런 것을 또 독려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매 사업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들을 어디 뭐 정해진 곳에 가서 주고 네. 파는 건가요? 네. 이게 뭐냐면 네. 공장이나 가정들 네. 거기서 이렇게 폐기물들 있잖아요. 그것을 수거해서 사서 다시 공장에 가서 재활용하는 이런 건데 수매 사업이라고 하고 매 동네 지역별로 수매소라고 따로 있어요. 네. 이게 뭐가 있냐면 남쪽에서 집에서 재활용을 분류를 하잖아요. 네. 분류를 해서 아파트 밑에다 갖다 놓죠. 네네. 그러면 누가 가져가요? 그 재활용 업체들이 가져가죠, 그냥. 그죠. 네네. 근데 우리는 이 아파트 단지 있다 하게 되면 그 안에 뒤편에 어물장이라고 따로 하나 있습니다. 네. 어물장이 있고 거기 수매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재활용을 다 갈랐잖아요. 네네. 갈리면 아파트 밑에다 그냥 갖다 넣는 게 아니라 재활용 파지나 거무나 유리, 뭐 파철 이런 것들은 모아서 수매소에 가져갑니다. 네. 수매소에 가져가서 수매하면 돈을 받아와요. 여기는 재활용 갖다 줘 돈 못 받잖아요. 그렇죠. 한 것만큼 병 하나에 얼마, 뭐 파철 1kg에 얼마, 파지 1kg에 얼마 해서 돈을 받아와요. 그것도 짭짤해요. 그러니까. 네. 요게 마분지, 정이 주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네. 주워가지고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자기 집에서 나는 거를 수매에다 파는 거예요. 팔고 돈 받아오는 거죠. 영채돈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재활용이 안 되는 어물들 있잖아요. 네네. 쓰레기들. 그런 것들을 바로 어물장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어물장에 가서 버리고 내려오면 저녁마다 어물장이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씨. 네. 어물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생겼으면 계단으로 올라가서 위에다 썼는데 네. 저녁마다 그 어물장 밑에 가운데가 구멍이 생겼어요. 차가 들어가게끔. 네. 차가 쫙 들어와서 그 막힌 문을 딱 열면 어물장에 있는 어물들이 쫙 차에 적재면 실려져요. 그리고 차가 저녁마다 실어 날아가는 거죠. 문 닫으면 다음날 또 하루 종일 아파트들에서 어물 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건 버리는 거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다 수매 상점에 가서 파는데 제가 참 이번에 보고 너무 기뻤던 게 뭐냐면 이게 대동강역 덕문 이 수매 상점이 수매소입니다. 사진으로 지금 나온 사진 거죠. 네네. 이게 제가 네. 계속 가서 수매하던 것이에요. 이게 우리 어머니네 집에 아파트 밑에 있는. 결혼하시기 전에 사시던? 아니요. 결혼해서 난 따로 살고 네. 어머니네 집에 계속 어머니네 집에 놀러 가잖아요. 네. 주말마다 가고, 어쨌든. 계속 명절 때도 가고, 가면 또 주말이니까 일주일 동안 재활용 다 모아놨던 것들 갖다 아버지 어머니 좀 나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또 우리가 수매소에 갖다 놓고 돈 받아오고. 돈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돈 갖다가는 거리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건 부모님도 안 드리고. 네. 근데 그냥 크진 않아도 재미인 거예요. 돈 받아가지고 뭘 사가지고 들어오고 이러는 게. 그래서 요게 계속 가곤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인상 남고 너무 감미로웠어요. 이 사진 딱 보시니까 바로 여기다라고 딱. 당연하죠.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엄마네 수매소인데 하고 이런 게 이 아줌마는 지금 정의를 들었잖아요. 파지. 파지를 수매하고 이거는 비닐을 수매하는 거예요. 수매하면 키로수 정해가지고 이제 돈을 줍니다. 그 이제 빈병도 가져가고 보철도 가져가고. 근데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민반별로 수매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인민반에 거기는 북인 조직생활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인민반 딱 들어가면 인민반에 한 20세대다 하게 되면 1호부터 20세대가 쫙 경쟁 높이도 올라갑니다. 얼마나 잘했냐, 누구네 집이 제일 잘했냐 해가지고 거기에 수매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면 수매증을 돈도 주지만 수매 뭐 했던 하기서 수매증을 줘요. 수매증 가지고 이민반장한테 갖다 주면 돼요. 이만큼 했다. 네, 이만큼 했다. 뭘 줬냐면 어떤
뭐 주에 한 번씩이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뭐 나오냐면 뭐 억류관 식당이라든가 백화점 표라든가 안내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인민반이 20명인데 단번에 20개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디 100개가 나왔다 그러면 매 지역마다 걸그룹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민반에 23세대인데 한 5개 정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굴 제일 먼저 줘야 되냐? 수매 제일 많이 하고 이민만 생활 제일 잘하고 위생사업 제일 잘한 집 이런 집들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못한 집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도 다 물리적인 어떤 그게 다 들어갑니다. 수매 사업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거는 저희도 이제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살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어요 남쪽에도. 예, 그러니까 물자가 너무 풍부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는데 이제 저희들도 옛날에는 파지라든지 이제 병 갖다 주면은 뭐 10원, 뭐 20원, 30원 이렇게 주고 그랬어요. 그때는 맥주병이 최고였어요. 맥주병이 제일 비싸게 줬어요. 진짜 병이 제일 비싸요. 네네. 그리고 제가 남쪽에 오니까 참 이거 좀 미안한데 이거 남쪽 분들한테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요. 제가 평양에 살다가 서울에 딱 오니까 네. 한 가지 정말 죄송한 말이 뭐냐면 너무 노절해요. 너절해요? 네. 그건 뭐예요? 서울이 거리가 너무 노절해요. 아, 거리가 지저분하다고? 네. 와. 너무 지저분해요. 평양 아마 북에 평양 가본 분들도 많겠지만 거리 가면 정말 거리에 똑 떨어져 저도 집어먹을 만큼 그렇게 깨끗하다고 이건 농담이지만 그렇게 깨끗하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뭐 깨끗하고요. 이 뒤쪽에 보이는 살림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건물도 있고 길가에 또 인상적인 게 길가에 쓰레기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더 인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깔끔한 평양거리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그 아파트 자체가 자기네 주변은 내 집이다 하는 심경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다 청소하니까. 근데 남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저도 그렇지만 문 앞에다가 쓰레기 봉지 해가지고 다 넣잖아요. 거리 지나갈 때 되면 골목골목마다 쓰레기 봉지들 다 멍크멍크 있어요. 그것도 뭐 깨끗하고 아니면 막 휴지요 뭐 이런 게 된 거. 이런 것들이 참 보기가 싫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나마 엄청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자랄 때와 또 이제 2000년 이후, 2010년 이후 하루가 다르게 정말 도로가 많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느끼는데 또 연희 씨는 다르죠. 그런 거 쓰레기 봉지나 음식물 쓰레기 넣을 봉지도 이렇게 거리에 이렇게 곳곳에 있잖아요. 아파트마다 다 있잖아요. 네네네네. 정말 보기 싫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는 그런 재활용은 이미 집에서 수매소에 갔다가 수매하고 돈 받아오고 버릴 것들은 어물장에다 갖다 써두면 되기 때문에 한 데다가 그 아파트 검에 쓰레기 종이조각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눈에 띄었던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북과 남의 이게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 처리 방법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뭐 새삼스럽게 재활용을 다시 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겠네요. 북에서는. 이미 재활용을 그러니까 이미 재활용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쵸? 우리는 제 기억에 뭐 한 10년 됐나?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이전에는 이제 이렇게 알아서 자기가 뭐 알뜰한 사람은 모아서 팔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재활용 안 하면은 뭐 이게 뭐 종량제 생기고 한 게 제 기억에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쪽에 와보면 네. 자본주의는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양비가 많아요. 네네. 정말 양비가 많아요. 북쪽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검소하거든요. 겸손하고 정말 생활을 다 소박하게 살려고 하고. 근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풍요로움이 좋은지 아니면 겸손하게 사는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남쪽을 제 견해로 보면 필요 이상의 어떤 집집 가봐도 얻골게 옷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하루 입고 버리고 입지도 않는 옷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런 건 왜 저럴까 입지도 않는 것을. 근데 북에는 뭐 여름이다 하게 되면 여름에 삿주 몇 개면 되잖아요. 그거 뭐 수십 개만 있으면 뭐예요. 그걸로 깨끗하게 그냥 갈아입고 되는데 북에도 수매 상점이라고 또 있어요. 수매 상점. 네. 수매서에는 재활용하는 뭐 쓰는 것들 갖다가 파는 거고 수매 상점에는 이렇게 내가 뭔가 어디서 선물 받았거나 집으려고 샀는데 안 입거나 이렇게 신상품들 이런 걸 수매 상점에다 팔아요. 그러면 거기서 팔아주는 거죠. 그렇게 그것도 그렇게 해주는 수매 상점이 있어가지고 난 남쪽 사람들 조금 좀 전략 정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아껴 쓰고 뭐 이런 정신을 이제 실천하는 거구나. 여기도 가끔 그런 운동 해요. 뭐 97년 외환위기 때도 있었고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뭐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거. 많이 예. 활성화돼 있진 않죠. 근데 이제 이게 참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무래도 북에서 살다 오셨으니까 아 이런 시각 차이 우리가 많이 잊고 있었는데 정말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소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많이 만들어서 필요하든 안 하든 소비가 돼야 뭐가 돌아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시각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그 생각나네요. 국정원에 있는데 네. 저녁에 하루 종일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 받고 막 힘들다가 저녁에 9시 돼서 지금 방으로 들어오는데 네. 정일 때 이만큼 줍니다. 숙제를 줘요. 태어나서부터 올 때까지 뭐 쫙 다 써야 됩니다. 근데 밤에 가지고 들어오는데 정의가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앞 뒤를 다 썼습니다. 그래도 갖다 주니까 뭐 이땐 이렇게 썼냐고 한 면만 쓰지. 그래서 보기 불편하게. 정이 아깝지 않냐고 하니까 여기는 계속 써줘야 된다. 일부러 써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처음 인상이 아 이게 참 풍요롭구나 뭐 이거 참 그랬습니다. 아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저희가 그 무엇이 그 진짜 이 시각 차이는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것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죽어라 하고 그걸 만들고 소비하는데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사실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거기에 어떻게 보면 낭비한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와 생각해서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수매 상점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북의 시스템도 소개해 드리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생활과 관련된 재미있는 소식인데 심지어 북의 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네. 금연법을 채택했다 그래요? 네네. 이게 지금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금연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라는 의원으로 해서 14기 제11차 전원회의가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되고 금연법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좀 네.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선 통신에 따르면 그 의회에 제기된 네. 의회문이 31개에 정하고 되어 있답니다. 네. 31개로 해가지고 금연법, 담배 생산 및 판매 흡연에 대한 법적, 사회적 통제, 강화할 때 대한 것, 또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보호하다니까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생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 또 국장, 영화관이나 무슨 뭐 학교든 어린이 이런 거 보호하는데 그런 교육기관, 뭐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흡연 장소를 정하는 문제, 이런 31가지 질문으로 해서 흡연법이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금연해야 되는 그러니까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도 정하고 흡연 질소도 만들고 네네. 이제 여러 가지를 했네요. 저는 비흡연자로서 정말 찬성합니다. 근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북에는 흡연법이 없었어요. 금연 그렇죠. 흡연 관련된 그는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북에는 우선 음주운전 단속도 없었어요. 네. 맥주가 청량 음료니까 맥주 먹고 그냥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음주운전 단속도 없었는데 지금 음주운전 단속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강도가 세졌어요 이제는. 그리고 식당에 가면 재떨이가 먼저 나왔어요. 밥 먹기 전에. 실내에서. 네, 식당에서 네. 담배 피면서 뭐 그냥 술 먹고 맥주 먹고 이랬는데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담배 피고 이젠 사무실이나 식당 같은 데 구면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에는 이렇게 아무 데나 담배 필 수 있고 구면 장소가 없다 하니까 남쪽 사람들이 나 그거 하나 너무 좋다고 담배 아무 데서 피우는 거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좋아했던 남녀분들이 다 실망하게 됐네요. 북에도 구면 구역이 있다는 거. 저는 뭐 이게 또 흡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찬성해요. 뭐 제가 비흡연자여서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중국도 그렇더라고. 이제 제가 2017년도에 16년도에 처음 갔을 때는 다 사람들이 북경에서 담배 폈거든요. 그 다음에 갔는데 정부에서 금연 조치를 내렸어요.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물론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항상 큰 나라기 때문에 지방까지 다 퍼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최소한 베이징 시내에서는 그게 금지가 됐고 이제 그 이후 지금 이제 2020년이니까 더 정착이 됐겠죠. 근데 이제 북도 뭐 이게 어떻게 정착을 할지 근데 의지만 있다 그러면 뭐 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결정이 채택되니까 제일 좋았던 게 제 남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완전 껄통이거든요. 담배 껄통. 담배 껄쳐예요. 근데 집에서 담배 피면 야 제발 좀 베란다 좀 나가서 펴라 하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더배를 하다 나면 몇 달이면 누렇게 떠요. 담배 연기 때문에.
지금 이게 법이 생겼으니까 네. 이제 북에 올라가시면 당당하게 당하시겠죠? 요구할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이게 만약에 네. 지켜지지 않는다. 그럼 신고해야죠. 신고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내 남편이 담배 자꾸 핍니다. 그럼 또 이제 총화 시간에 비판받고. 세 사람 되는 거. 이게 다 남편을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건강. 농담으로 하는 소리지만 그냥 하여튼 남편이 너무 담배를 많이 피워서 석상했었는데 이제는 남편도 참 안타깝겠다 생각이 듭니다. 식당이나 사무실에서 이제 담배를 못 피니까 이런 분들이 참 속상하겠네.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법적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이제 북한 담배 기념품으로 내지는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한번 호기심에 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교류돼서 북에 가시면 많이 사재기 해두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런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고 그 다음에는 북에 과학기술의 전당이 조금 이제 새로 개비를 했나 봐요. 새로운 네. 모습으로. 그래서 북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네. 사상과 그리고 총대. 총대가 뭐죠? 무력. 사상, 총대, 과학기술을 꼽고 있는데 그것의 네. 한 축인 과학기술 전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북 사회주의 하게 되면 북에서 제일 꼽는 게 3대 기둥. 우선 사상. 인간계죠. 네. 네, 사상. 그다음에 지금 미국도 막 절절매고 막 큰 소리 치는 게 군사력 아닙니까? 군사력, 무력. 네, 군사력.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을 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과학기술 아닙니까? 과학기술. 네. 우리가 전번에도 말을 했지만 그 소프트웨어라든가 무슨 이런 전 세계적인 프로그램 대회에서 북이 막 연속 1등을 하고 네. 금메달 타고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웃기는 게 북에서 인공위성 쐈다 하니까 남쪽에서 그건 정의로 만들었다 거짓말이다 하고 이번에 열병신 무기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어떤 유튜브나 어떤 사람들은 그 알루미늄으로 가짜로 고태만 만들어서 싣고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네. 그 정도로 참 이질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의 그런 단번에 인공위성 쏘고 뭔가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과학 기술이 좀 담보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쵸. 한국전쟁 이후로 뭐 전후 복구 시기를 거쳐서 그때부터 북 그러면 뭐 정치나 사상만 강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과학기술에 얼마나 오래 집중했는지 우리도 반도체를 80년대 중반에 이미 준비하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 어떤 그 광 케이블 깔고 하는 것도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에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것이고 그렇다면 북도 당연히 이미 고난의 행군 이전 시기부터 컴퓨터에 대한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컴퓨터를 되게 강조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 북의 이런 과학 기술은 하루아침에 정말 생겨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그렇죠. 나라나. 네. 근데 이거는 그 이미 전부터 우리가 한 가지 신뢰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북의 전쟁식 우리가 남과 북의 참 네네. 아픈 역사죠.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3년간. 그 전쟁이 있을 때 북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밀었던 게 바로 이런 전쟁 고아들 전국에 있는 전쟁 고아들을 모아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우탁 공부 내버린 게 최고의 기본 중심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 우탁 공부 나갔던 애들 중에 절반이 남쪽 애들이었잖아요. 북의 인민군이 남쪽에 왔다가 후퇴하면서 올라갈 때에 거리에서 또 도는 이런 전쟁 고아들을 폭격에 죽게 됐잖아요. 네. 얘들 다 안고 올라간 거예요. 싸움에서 미국 놈들하고 싸움하면서 얘들 다 안고 올라가서 북의 고아들과 남쪽 고아들 모아서 동유럽 나라들의 우탁공부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52년, 53년 그때 우탁공부 내보냈는데 전쟁 끝나고 조금 정리된 다음에 58년, 59년 때 그 애들 모두 저게 불러들입니다. 네. 불러들여가지고 나이 찬 애들 10대 나이 찬 애들은 다시 내보내요. 아. 내보내서 소련 아카데미아 군사종합대학에 내보냅니다. 그 애들이 바로 북의 핵기술의 기본 토대였어요. 그때 소련이 군사력이 엄청 강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거기 가서 모두 그런 군사 기재 뭐 종합대학 가서 기술을 배워갑니다. 유명한 교수들한테 가서 그리고 나이 찬 애들만 군사종합대학 아카데미아 종합대학 보내고 네. 나머지 애들은 북에 있는 중앙대학이나 전문학교까지 일체 먹다 학교를 보내줘요. 네. 그 전쟁 갓 끝나서 지금 뭐 최저 건설 하는 시기에 그 애들이 바로 그 북의 과학기술을 일도 세울 수 있었던 토대가 됐던 겁니다. 전쟁 고아들이. 그러니까 이미 전부터 첫 순간부터 북은 오늘의 과학기술 내다보고 전쟁 고아들부터 시작해서 기술을 다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고 그 토대가 쌓여서 오늘날의 어떤 그 북이 보여주는 어떤 무력이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그 네. 인공위성 발사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점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전에 북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가짜다. 갑자기 저렇게 만들 수가 없어. 우리가 아는 북한은 가난한데 그죠. 못 사는데 그쵸. 과학기술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설득이나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준비가 돼 있었고 그것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그런 응용 기술에도 기초과학기술, 뭐 첨단과학기술, 그리고 뭐 나노기술, 생물공학 이런 것들까지도 북이 관심을 갖고 네.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술 분야도 그렇고 그 기술자들, 네. 그 연구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상황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썼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북에 인민대학습당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장 그 좋은 위치에 인민대학습당이 있지 않습니까? 북의 평양에. 그 인민대학습당은 지방 사람들도 오지만 대체로 평양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지방 사람들은 오려면 뭐 기숙사, 합숙을 뭐 요간이나 잡아야 네. 되겠죠. 이렇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려면 평양에 와서 인민대학습당 와서 강의를 듣는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이렇게 했어야 돼요. 뭐 북에 그때만 해도 광고가 뭐가 있었냐면 딱 유일하게 있는 게 광고가 이거였어요. 어느 영화관에서 무슨 영화 합니다. 오늘은 인민대학습당에서 어떤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그걸 보고 내일 인민대학습당 몇 층 몇 관에서 무슨 어떤 나노기술이나 뭐 어디에 대한 강의가 있구나. 하게 되면 지방에서 그걸 두드려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곤 했는데 2015년도에 바로 이 과학기술 전당을 만듭니다. 그 쑥소음고개가. 네. 그 전당을 만들었는데 이게 조금 인민대학습당과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지방과 평양에서 이게 과학기술 전당의 전문 강의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들이 지방에 오든 시골에 있는 사람들과 그 자리에서 임의 시간에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상으로. 네. 나 이거 뭐 일하다가 연구하다가 농장원이든 누구든 연구하다가 이거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문의를 거예요. 그럼 화상 통화로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이게 최첨단으로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지방에 오는 거열에 있는 연구소들도 편안하게 아무 때나 과학기술 연구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진도 조금 많이 준비하신 네. 것 같은데. 네, 사진 보시면 네, 이게 전경 앞에 있는. 그렇죠. 이게 펜 아닌가요? 네, 펜을 과학기술- 형상화한 것 같네요. 그쵸. 앞에 보이시는 탑 같은 게 그쵸.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가는 문이겠죠? 입구, 출입구. 출입구. 이거 우리 뭐 지하철이랑 딱 같네요. 아니면 우리 그 건물들 네, 네,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전경을 볼 수 있는 이제 모형도도 네. 있고. 네. 그리고 이게 뭐, 이제 4층까지 되어 있는데 네. 이게 4층까지 안내도 종합 안내도입니다. 1층에는 뭐가 있고 예, 어린이 공간도 있네요. 그다음에 2층에도 그래서 뭐 응용과학기술, 첨단과학기술 뭐 쭉 있고요. 네. 그래서 뭐 3층. 3층. 또 4층 네. 전자 열람실들이면 그래서 4층입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직접 뭐 실험해 볼 수 있는, 만져볼 수 있는 네. 이런 것도 있고 어린이가 대중적인. 있네요. 그리고 이건 휴식이에요. 책 네. 보다가 또 와서 휴식하면서 휴식할 때 또 저기서 또 뭘 있네요. 네. 그 이제 과학기술의 꿈을 가지면서 청소년 같이 보이는데 대학생인가? 그쵸. 대체로 네. 대학생들이 네. 많이 오겠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안에 이제 북이 자랑하는 어떤 그 뭐죠? 이렇게 인공위성 뭐 이렇게 대륙간 탄도탄 이런 모형도 전시돼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북의 과학기술이 뭐 하루아침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가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오랜 기간 북도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다. 그 노력이 그냥 네네. 생겨진 노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피와 네. 목숨 값이고 정말 그런 희생의 값으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감격적인 정말 그런 소중함으로 다가옵니다.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땀과 노력, 헌신이 있어야 네.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